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산업의 핵심이자 마지막 자존심이 한국에게 밀리자 일본을 굴리던 양익이던 제조업도 문화도 모두 망했다며 한국의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자며 어떻게든 해보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한국을 보면 다양한 산업과 문화에서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면에서 대표적인 파트를 보면 배터리는 차세대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점유율 순위권 내에 LG, 삼성과 SK 등 한국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조선업은 중국의 박리담에 그리고 일본이 앞세운 기술력 등에 잠깐 흔들려서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중국의 쌍기 비지떡인 기술력과 일본의 기술 선박 사고들로 인해 각각 한국보다 유리했던 점들이 사라졌고 최근 일본 때문에 고생한 대만으로부터는 역사상 최대의 수주를 계약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다시금 세계 1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은 점유율 1위의 삼성, 그리고 생활가전에서는 최근 LG가 1분기에 미국 월풀사를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로 자그마치 매출 6조 7,081억 원, 영업이익 9,199억 원으로 생활가전에서 역사상 최초로 어떤 글로벌 가전 브랜드도 도달 못한 영업이익 1조를 바라볼 정도로 아주 특출난 지표들을 보여주는 대단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같은 좋고 밝은 소식들을 전하며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한국을 움직이는 제조업뿐 아니라 표면에서 세계에 소비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메인스트림 아닌 서브컬처로 소수만이 즐겼던 문화였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는 대중적 인지도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 성장세는 점점 빨라지고 커져서 아직도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악과 영화, 넷플릭스발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메인스트림격인 장르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객관적 지표로 이미 여러 차트나 시상식 등을 휩쓸고 이제는 그 흐름을 타고 음식, 패션 등 여러 문화도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은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서 놀라게 되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 덕에 한국의 호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결국에는 일본의 영혼과도 같은 문화산업인 만화도 이제는 한국에게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까지 뒤처지고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기사를 통해 일본이 잡지 단행본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한국 웹툰은 시장의 태풍에 눈이 됐다며 만화 왕국 일본에서 세계 만화 시장의 패권을 한국에 빼앗기게 되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만화가 출판 시장의 인프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세계 웹툰 시장의 패권을 다투고 있다고 보도. 음악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웹툰 분야에서도 태풍에 눈이 되고 있다며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새로 읽기형 만화, 웹툰 플랫폼이 성장 원동력이라고 분석했고 네이버 웹툰의 사용자 수는 세계에서 7,200만 명을 넘어 70만 명 이상의 만화가가 자유롭게 게시한 웹툰을 10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대단하다 했습니다. 추가로 네이버는 이달 중 6,681억 원을 투자한 캐나다의 소설 웹툰 플랫폼 와패드에 인수를 마치면 영어권을 중심으로 9천만 독자가 추가될 전망이라 세계 시장 독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3에서 4천만 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네이버가 2000년대에 개발하고 10년대 중반부터 보급시킨 풀컬러 방식의 웹툰 시스템은 화면 구성이 자유로워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읽기 쉽고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상대적으로 옆으로 한 페이지씩 넘기는 일본의 웹툰 화면은 스마트폰에서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이 역시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웹툰의 표준이 되어서 일본은 경제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국의 시장이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에게 완전히 삼켜져서 일본의 작품들은 한국의 플랫폼을 거쳐야만 세계에 나갈 수 있어 일본이 좋은 작품을 만들면 한국이 이익을 본다고 말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허탈해하고 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신이 든 일본인은 빨리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일본도 한국을 따라가자거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등 발전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함께 반응들 보시겠습니다.
지금 니혼케 이자이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일본 만화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작품이 없다는 거야. 한국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게 일본에서 나왔다면 방식이 어찌 되었든 세계에서 성공했을 게 분명하다. 이걸 인프라나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면 일본 만화는 망하게 될 거야. 이제는 피코마랑 라인 망가가 없는 인생은 못 살아. 일본은 이제 이런 인프라를 형성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거야. IT나 첨단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일본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이런 쪽은 그냥 한국에 잘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 쓰면 된다. 일본의 AV는 한국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산업이야. 한국의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AV를 한국에서 볼 수 없게 해버린다면 수출 제재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갈라파고스로 돌아간다. 우익들은 삼성의 전화기만 안 쓰면 된다고 하지만 일본 부품이 많다건 아이폰에는 한국의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인도 없어지면 편리한 생활의 대부분도 사라지게 되고 일본 만화계는 확실히 예전보다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 모두 하나같이 이 세계로 가는 먼치킨 만화들 뿐이야. 이런 게 세계에서 경쟁이 될 리 없잖아. 오히려 세계에 알려진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거야. 한국 웹툰이 어느 정도냐면 근래에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는 웹툰 원작이 많아. 넷플릭스에 나와서 일본을 휩쓸었던 이태원 클라스도 웹툰이 원작이고 스위트홈도 웹툰이 원작이지. 알겠냐? 만화를 실사화하는 수준도 한국에게 완패야. 일본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한국에서 만든 야한 만화를 봤는데 진짜 그림이 너무 이쁘더라. 거기다가 전부 칼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야한 만화는 상대가 되질 않아? 한국의 케이팝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는 정말 좋다. 솔직히 요즘 내가 접하는 거의 모든 문화가 한류가 묻어 있다.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서 일본과 한국 문화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게 되니까 상대가 되질 않는 느낌이야. 피코마가 한국의 것이었다니 전혀 몰랐어.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하루 일과 중 하나가 피코마에 들어가는 거라서 사용하지 않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한국 만화는 주제가 정말로 엄청 다양하더라. 예전에는 일본 만화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었어. 역시 세계를 봐야 한다. 일본은 과거부터 만화 강국이었어. 한국처럼 창작자들한테 합당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일본의 만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만 지금 보니까 그 합당한 가치는 한국이 줄 거고 한국은 손쉽게 일본 작가들을 통하여 돈을 벌겠구나. 나는 요즘 한국의 것들이 너무 좋다. 대놓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일주일에 3번은 한국 음식을 먹고 여자도 한국식 화장을 한 여자가 너무 좋아. 한국인을 만나고 싶다. 내 노익들은 현실이 비참해서 집에서 이 세계물만 보면서 주인공에게 몰입하고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거나 하니까 한국에 만화를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설마 몰래 한국 만화를 즐기고 있지는 않겠지? 그거 너무 웃기고 자존심 상하잖아. 일본 만화 업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까지 없는 것들만 나오고 있어. 2000년 초반의 시절이 그립다. 한국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한국의 웹툰이 그렇게 작품성이 좋은 건 아니야. 다만 웹툰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하기가 쉬운 거다. 결국 진짜 중요한 작품의 수준보다는 편의성이라고 본다. 일본은 뺏어낀 웹툰 시장을 꼭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언제부터가 항상 느려서 한국이 일본 것을 하나둘 빼앗아가고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장인정신으로 부르는 변화없는 게으름이 일본을 망치는 정신이라고 생각해. 한국의 빨리빨리가 세계 경쟁에 맞는 거다. 한국에는 드래곤볼이 있냐, 나루토가 있냐, 원피스가 있냐, 포켓몬이 있냐, 마리오가 있냐. 한국에는 대표적인 컨텐츠는 기생충과 BTS뿐이야. 그냥 잠깐 유행하고 말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세계 시장에서 결국 누적된 매출은 일본이 압도적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간과하는 건 일본 만화가 앞으로는 한국의 플랫폼을 거쳐서 세계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돈은 한국이 모두 가져간다는 거지. 진격의 거인이 완결된 시점에서 일본의 만화가 세계적으로 전하는 부분은 사라졌다. 결국 작품성만 좋으면 플랫폼은 상관이 없는 거야. 빨리 다시 진격의 거인 같은 만화가 나오면 된다.
현재 일본의 만화계의 사태를 걱정하면서 한국의 플랫폼이 또 일본을 삼켰며 탄식하는 등 한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으면 일본은 낙후된다며 분해하면서도 허탈해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